첫 번째 경기는 슈투트가르트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입니다. 헤네스 감독의 슈투트가르트는 직전 레버쿠젠 원정에서 무려 1대4 대승을 기록하고 홈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이날 레버쿠젠의 승리를 갖다가 호되게 당했었는데요. 이날 경기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경기 초반부터 슈투트가르트가 강한 압박과 빠른 전진 공격으로 레버쿠젠을 흔들었고 전반전에만 무려 4골을 득점하며 승부를 사실상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로 슈투트가르트는 리그 5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죠. 토프멜러 감독의 프랑크푸르트는 직전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눈앞에서 놓치게 되었는데 후반전 추가시간 역습 상황에서 다우드의 원더골로 역전골을 만들어냈으나 마지막 1분을 남기고 추쿠에메카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아쉬운 3대3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죠. 헤네스 감독의 슈투트가르트는 직전 경기에서도 설명했지만 강한 전방 압박 전술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약점이 분명한 팀인데 이런 부분들은 레버쿠젠전에서도 결과적으로 1시점밖에 기록하지 않았으나 레버쿠젠에게 무려 16개의 슈팅을 허용했었고 더 많은 실점을 기록해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 내용이었다 생각합니다. 토프멜러 감독의 프랑크푸르트의 강점이랑은 정말 빠른 공격 전환에 있으며 전방 자원들의 직선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대 진영으로 올라가죠. 현재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요나타 부르카르트가 부상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분데스리가 2부 리그를 폭격하고 있던 뉴네스 에브누탈립을 영입한 모습인데 자신의 데뷔전인 직전 도르트문트전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두 팀 모두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공격에 강점이 있는 팀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맞대결 많은 공격 찬스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며 득점력 역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팀 득점 성공이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브레멘의 경기입니다. 니코 코바치 감독의 도르트문트는 직전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리그 기준 무패 기록을 9경기로 늘렸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직전 경기에서 추쿠에메카의 극적인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로 승점 1점을 따낼 수 있었지만 사실 이 경기 내용을 보면 도르트문트가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남을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도르트문트는 최근 공식전 9경기 중 7경기에서 2골 이상을 뽑아야 했을 정도로 화력에는 문제가 없는 모습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세루 기라시가 이번 시즌 폼이 완전히 나락을 가버렸다는 점인데 직전 경기 선발로 출전한 기라시는 윈터 브레이크 기간 푹 쉬고 돌아온 상황에서도 공격에서 영향력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66분 파비오 실바와 교체되며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브레멘은 이번 시즌 올레 베르너 감독이 라이프치히로 떠나면서 지난 4년간의 동행을 마치고 새로운 감독으로 엘버스 베르크를 4부 리그에서 2부 리그까지 단기간에 끌어올린 호르스트 슈테펜 감독을 선임했는데요. 이전까지 1부 리그 감독 경력은 적무했던 감독이지만 4부 리그 팀이었던 엘버스 베르크를 분데스리가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분데스리가 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감독이죠.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좌우 윙백들을 공격 상황 윙어처럼 활용하는 공격적인 전술을 지향하는 감독이지만 슈테펜 감독의 전술을 소화하기엔 브레멘의 공격진들의 마무리 능력이 많이 미흡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브레멘이 강팀들을 상대로도 크게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높은 기준점이 잡힌 모습인데요. 하지만 코바치 감독이 상대적인 약팀들과의 매치업에서도 한쪽 풀백이 오버래핑을 나가면 반대쪽 풀백은 내려와서 수비 숫자를 채우는 등 공격과 수비 밸런스를 중시하는 감독이라는 점에서 현재 메인 스코어러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브레멘이 공격적인 전술에 비해 공격에서의 퀄리티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3.5 언더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로마와 토리노의 코파 이탈리아 16강 맞대결입니다. 세리의 경우 리그 상위권 팀들의 일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시즌 8위 이상을 기록한 팀들은 다음 시즌 코파 이탈리아 16강부터 일정을 치르게 되는데요. 때문에 지난 시즌 리그 5위를 기록했던 로마는 오늘 토리노와의 경기가 첫 코파 이탈리아 경기입니다. 로마는 직전 사솔로전에서 2대0 승리를 기록하며 2경기 연속 클린시트에 성공했으며 홈에서 치른 최근 공식전 7경기에서 6승 1패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2강에서 피사를 꺾고 16강 진출에 성공한 토리노는 도마 원정에서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마르코 바로니 감독은 세리에에서 실리적인 축구로 대표되는 감독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시즌 라치오가 바로니 감독을 선임한 것은 꽤나 의외였는데 역시나 바로니 감독은 한 시즌 만에 경질이 되었죠. 아무튼 지금은 자신의 체급에 맞는 팀의 감독으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 승점을 쌓아야 하는 매치업에서 나름 승점을 잘 쌓는 모습으로 리그 12위에 올라있지만 바로니 감독의 최대 단점이 체급이 높은 팀과의 경기에서 정말 그 체급 차이대로 손쉽게 패배하는 경기들이 많다는 점인데 특히 단순한 공격 패턴은 수비 밸런스가 탄탄한 팀들을 상대로 할 때 답답한 흐름의 경기가 많았습니다.
또한 토리노는 수비적으로도 크게 무너져 있는 팀이기도 한데 우디네스와 함께 리그 20경기에서 32실점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죠. 반면 로마는 세리에에서 가장 탄탄한 수비를 보이는 팀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리그 20경기에서 단 12실점밖에 허용하지 않는 모습이며 스빌라르 골키퍼는 리그에서 벌써 9번째 클린시트를 달성했죠. 지난 리그 3라운드 맞대결에선 로마가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음에도 역습 한 방에 무너지며 패배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선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보며 최근 에반 퍼거슨의 득점포가 늦게나마 터져주고 있기도 하며 소울레와 디발라 등 공격 자원들의 폼이 좋다는 점에서 로마가 한 골만 넣어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 생각하기에 로마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